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이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을 환영하는 긍정적 평가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회의론이 공존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니얼 네이들 국제 종교자유국장은 지난 12일 북한의 핵과 인권 사안을 동시에 다룸으로써 우리의 근본적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서 두 사안을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영내 영구적 평화와 안정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무부 국제 종교자유국 관리의 이 같은 발언은 매우 도움이 된다면서 북한과의 핵 협상을 할 때도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을 다룰 공간을 남겨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people have said, you have to be able to walk and chew gum at the same time. And I think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and dealing with them on the issues of nuclear weapons is something that can also leave room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on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conditions. 반면 네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자신의 북한 관련 경험에 비춰볼 때 인권 기록에 대한 어떤 비판도 북한에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며 성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면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if it's going to obstruct the U.S. efforts, but what I think it will do is it will engender a pretty strong and negative response from North Korea. We need to be prepared for that.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적대국 분석 프로그램 국장은 북한의 인권 개선은 외부 압박이 아니라 오직 내부에서 유기적으로 이뤄져야만 가능하다면서 북한 인권을 압박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핵 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외교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My view is that the only way that you're going to achie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organically, from the inside out, not from the outside in. We can pressure North Korea all we want about human rights. All it's going to do is complicate our diplomatic efforts on other fronts, including the nuclear program. 게다가 미국이 경제관계 등을 통해 북한과 관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할 지렛대는 없다며 북한을 더 중국 쪽에 다가가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인권관리들은 북한 인권 상황은 다른 안보 문제와 별개로 다룰 수 없는 중대한 외교 현안이며 미국 정부는 북핵 문제가 부각되기 훨씬 이전부터 경쟁국과의 협상에서 두 사안을 동시에 다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idea that you can't do both, I really think can be seriously challenged by validation of history.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특히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북한보다 훨씬 핵 강국인 옛 소련과 협상할 때도 인권을 늘 의제에 올렸다면서 안보와 인권 조항이 모두 포함된 헬싱키 협약이 체결됐고 소련 내 유대인 이주와 정치범 석방, 종교 박해 문제 등이 논의되고 관련 조치가 뒤따랐는데 모두 핵 문제 협상과 동시에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적대 세력들의 사이버 역량은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적들이 상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미국 사이버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대표적인 사이버 위협국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폴 나카손의 미국 사이버 사령관은 14일 미국 하원 군사위 산하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적대 세력들의 사이버 공격 역량 진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나카손의 사령관은 적대 세력들은 단순한 암호 탈취 등 초보적 수준을 넘어 직접 공급망에 타격을 가하는 역량을 날로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런 적대 세력과 매일 경쟁하고 있고 비용 부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in terms of thinking about deterrence, it really is thinking about how do we impose costs, and that's the way that we have approached it at U.S. Cyber Command. 나카손의 사령관은 이어 중국, 러시아 등 적대 세력들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회색지대에서 이 같은 불량 행위를 매일 자행하고 있다며 사이버 전략은 그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부과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방침은 사이버 사령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 개입 전략의 핵심이라며 동맹과의 정보 공유와
적대 세력과의 사이버전을 가정한 정례 연합훈련인 사이버 플래그 훈련의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미케 오양, 미국 국방부 사이버 정책 부차관보는 대표적인 사이버 위협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치거나 선거 방해를 시도하고 랜섬웨어를 확산시키는 등 다양한 사이버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line between nation state and criminal actors is increasingly blurry as nation states turn to criminal proxies as a tool of state power, then turn a blind eye to the cybercrime perpetrated by the same malicious actors. 오양 차관보는 그러면서 이들 사이버 위협국들이 대리인을 활용해 사이버 범죄를 조장하면서 발각될 경우 범죄자들을 적극 변호하는 것이 일상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사이버상에서 범죄 조직 변호는 책임 있는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 등 영내 위협국들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선 상대 공격 범위 밖에서 타격하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역량이 필요하다고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은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중국 등 일본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적국들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역량을 묻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적의 탐지 범위와 사정거리 밖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국들의 기술 진전에 따라 다양한 미사일 성능이 크게 향상돼 영내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적공격 범위 밖에서 발사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으며 적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사거리에 대응해 전술 대응 차원에서 억지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강요회의를 통해 스탠드오프 신형 미사일 개발 내용을 담은 새 미사일 방어 정책을 승인했으며 신형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오키나와 섬에 이미 배치된 이동식 대함미사일 방식으로 200km 범위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번 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두 정상이 어떤 사안을 논의할지 관심입니다. 북한 문제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협력과 중국 대응, 미한일 삼각공조 등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백악관은 철통 같은 동맹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오는 21일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여러 의제들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철통 같은 동맹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겁니다. And on Friday, he will welcome His Excellency Moon Ja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White House. President Moon's visit will highlight the ironclad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broad and deep ties between our governments, people, and economies. 북한의 핵 문제는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를 마쳐 이 결과를 토대로 두 정상 간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와 관련해 접근 방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양국의 입장이 어떻게 조율될지도 주목됩니다. 또 두 정상은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관련해 반도체 수급 부족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신 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협력 방안 논의도 중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 해결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에 반드시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줄곧 북한 문제는 물론 중국 대응을 위한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I think Japan and South Korea are already under pressure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to stabilize the relationship. I think it's very clear from the respective 2+2 statements that the U.S. is prioritizing the desire for increased Japan-South Korea cooperation.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의 한국 참여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지도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쿼드 참여가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당국이 도쿄올림픽에 이어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에도 불참한다고 아시아 축구연맹이 밝혔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축구협회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과 2023년 중국 아시안컵 축구 예선전 불참을 최종 통보해 북한의 불참 방침이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구체적 불참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으며 앞서 오는 7월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힐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선수 보호를 위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결정에 즉각 아쉬움을 나타내고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경기 등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진전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에게 영어 교육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북한 인권단체 FSI가 15일 북한 인권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상황과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유나 엄영남 씨 등 탈북민 4명은 탈북 후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영어 교육을 통해 해외 유학과 취업 등을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북한에선 알 수 없었던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양성과 외부 정보가 모두 단절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라며 자신들이 탈북 후 경험한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일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FSI의 KC 라티그 대표는 앞으로 이 같은 행사를 더 확대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 사회의 실상을 더 정확히 알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가치를 전파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